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요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목사님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행동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거지상 하고 있어봤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 와서 강의를 하면 하나같이 입구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세요. 올리시고, 자, 제가 펴자. 여러분 가슴을 펴보세요. 가슴을 펴시고 어깨도 펴시고 표정을 펴세요. 나이가 들을수록 저도요 8학년 아까 김진호 목사님 몇 반이라고 했어요? 5반. 저거 같은 애예요. 같은 애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오늘 이후에 있다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세계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야죠? 세상이 행복해야죠? 그러면 세상이 행복하려면 가정부터 행복해요. 가정에서 남자가 행복해야 해요? 아내가 행복해야 해요? 아내가 행복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행복해야 이 나라가 행복하고 그것이 국가의 경쟁이 되고 나가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할이 다시 한번 맡기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사실은 제 강의 시간이 벌써 지금 반 이상 지나갔어요. 짧게 할 텐데 제 아내하고 같이 와서 하는데 이게 또 안 맞네. 이렇게 누가 와주면 좋겠는데 이거 안 먹거든요. 이거 먹거든요. 이거 리모컨이야. 안 먹네요. 자, 제 아내하고 지금 같이 강의를 하는데 앞부분을 같이 강의는 잠깐 보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보여요. 제가 꼭 물어봐요. 결혼을 다시 한다면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다시 만날까요? 아니면 기회가 준다면 바꿔볼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결혼을 다시 한다면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가 준다면 바꿔보시겠습니까? 바꿔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제 아내는 주말도 않고 바꾼다고 그래요. 네? 이런 남자 말고 좀 더 부드럽고 스마트하고 그런 남자라고 해요. 고분고분한 남자. 그런 쪽 같은 사람 없어요. 바꿔봤자 무슨 수가 날 것 같아요? 바꿔봤자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맞춰온 놈이 낫지 새로운 놈 또 만나갖고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놈하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요새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어떤 이혼이 급증하고 있죠? 항원이요. 아시네. 주제 파악하시네요. 자, 얼마만큼 줄게요? 조금 빨리 나갈게요. 4년 이내 사는 사람들이 90년에는 39.5%예요. 22년에는 17.5%. 약간 줄었어요. 4년 이내는. 그런데 2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은 5.3%, 36%, 약 6, 7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였어요. 그전에는 이혼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30년, 50년 전에는 남자 쪽이었을까요? 여자 쪽이었을까요? 남자 쪽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90% 이상이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만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년 이상의 목사님들 어르신들 계시는데 실은 이 가정이 파탄되면은 여자들은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딸네 집 아들 집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아이도 봐주고 할 일이 생겨요. 근데 남자는 용도가 폐기돼요.
허리렸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영양실 쪽으로 가야 있고 수명이 4년 내지 7년이 짧아지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여기 이제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 남자분들 목숨이 아깝거든 오늘부터 아내한테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뺏었어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사는 삶과 지금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이 얼마만큼 바꿨어요. 이 핸드폰 하나가 이게 혁명이에요. 이게요. 요새는 와이프는 없어도 와이파이는 있어야 한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와이파이 이것 때문에 세상이 진짜 혁명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남자들이 잘 적응할까요? 여자들이 잘 변할까요? 여자들이 잘 변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벌써 21세기 사는데 남자들은 19세기 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 차이라고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변하는 세계는 빨리 변하는 것이래요. 남자는요 자존감에 우선을 걸어요. 자존감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느냐? 직장이 잘 되느냐? 사업이 잘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가까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내의 지지와 격려를 받는 남편들은 밖에 나와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지지를 못 받는 남편은 밖에 나와서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자존심에는 남자는 쪼심에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머저리 같고 좀 그렇더라도 길을 꺾어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해요. 네, 그게 중요하고 여자는 사랑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 네. 근데 이 사랑을 누구한테 채워야 돼요? 내 남자한테 채워야 돼요. 그렇죠? 이 공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빨리 나갈게요. 남자는 생리적인 욕구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자는 정서적인 욕구가 중요해요. 밥을 굶어도 정서가 만족되면 돼요. 여자들 비교적. 그런데 남자들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등동물일수록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여러분들이 내 남편 나같이 고등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인간은 먹고 사는 것만 해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문제만 잘 해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내 지향적이에요. 여자는 누구 지향일까요? 누구 지향? 자녀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서 이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해요. 단세포동물이에요. 근데 여자는 마지막 아이까지 다 들어와야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인사를 해요. 아버지 지금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남자가 뭐예요? 이게 눌러보더니 왜 집에 아무도 없냐? 누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있을 거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행복. 이 차이만 알아도 부부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갈등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많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 빨리 나갈게요. 그냥. 그 다음에 이 가정의 행복 척도는 결국 대화, 소통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른쪽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쪽은 소통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은 어느 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자,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남자는 문제 해결법으로 얘기를 해요.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마지막까지 듣지도 않고 딱 결론부터 내려요. 그러면 화를 내요. 근데 여자는 뭐냐? 여자는 감정 공유. 그냥 자기가 하는 말에 맞장 고쳐주고 공감해들고 이게 위로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차이예요. 이 대화의 소통 방법만 이해해도 이혼율은 몇 분을 줄어들어요. 이게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하잖아요. 이게요. 문제 해결법이 뭐냐?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머리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 남자들 뭐라고 하죠? 아내가 머리 아프다고 하면 약 먹어. 아내가 약사예요. 저는 약사 꼬시면은 좀 편히 살까 하고 손잡아본 것이 잘못 잡아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약사 꼬셨는데 약국을 한 번도 안 해갖고 저는 멍 잡았어요. 이 말은 제 아내한테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말하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한테 공감해주고 맞장 고쳐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남자들이 정답을 이야기하면은 그건 오답이에요. 찍혀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면은
반국가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얘기를 해도 남자들이 정답을 얘기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죠? 나오세요. 네, 그래서 상품을 줘야죠. 뭐 이게 나오세요. 아, 크게 시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네, 시대요. 네. 네.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이거 설명을 해도 한 시간 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남편들 그냥 신문 보다가도 그쪽을 쳐다보세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또 건성으로 듣는다고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쪽을 쳐다보면서 아, 그렇겠구나, 아프겠구나, 괴롭겠구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이 땅의 전쟁은 그치고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이거 하나만 잘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와서 엄마한테 짜증 부려 막 얘기하잖아. 아, 그럼 너 맞을 짓 했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프겠구나, 검색게 이렇게만 해줘도 애들이 바로 가요. 그러니까 이걸 군화어법이라고 하고, 공감, 어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빨리 나갈게요. 그 시간이 뭐. 자, 제가 이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몇 년 전에, 벌써 한 10여 년 전이요. 손주 들어왔는데 세배를 안 했더니 안 한대요. 돈 줄게. 그러니까 세배 안 돼요. 그래서 세배를 얼마나 기분이야, 지금 기분 좋죠? 얼마나 돈 준다고 하니까. 자, 이 녀석들이 이제 세배를 해요. 이 세배를 하는 저 녀석들 머릿속에는 지금 할아버지가 전경수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뭘 생각하고 있어요? 돈을 생각해요, 지금. 예? 그래서 내가 앞에다 돈을 쫙 놨어요. 10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쭉 냈어요. 주세요! 뭘 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10만원짜리와 만원짜리가 흘렸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걸 주세요? 10만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만원짜리 받고 10만원짜리 가서 준다고 그러는데, 둘 다 주셔야죠. 자, 주세요! 그랬더니, 얘들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잘 기분 좋아요, 지금.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애들 눈에 보이는 것은 동전만 돈이에요. 종이돈은 돈이 아니야. 내가 이걸 보면서 많은 걸 느낀 거예요. 하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걸 준비하고 여러분에서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평생 동전만 살고 있구나. 여기서 그 교훈을 내거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 때문에 나는 울며 불며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전만 주고 내가 어제 통계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미국 어떤 청년이 5달러를 하나 주셨어요. 5달러를 하나 주시니까 그것이 기화가 되어가지고 일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땅만 원하면서 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피를 5,472개, 단추가 29,519개, 뭐 동전 쓰레기에서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다니기 때문에 하늘의 푸른 꽃의 아름다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둘레에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죽게 살고 싸워요. 우리는 왜 인간이 시시해요? 무슨 그런 생각이에요. 왜 시시야? 시시한 사람들만 만나고 시시해요. 근데 우리는 절대자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절대자를 그 뭐냐, 태양을 맛본 사람들이 이 전국불의 촛불에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싸우고 물고 불고 하는 인생 희력을 다 보면은 다 상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범민들하고 다투고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품격이 얼마만큼 달라야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또 한 번 전화할 때 또 아는데요. 그럼 또 돈 줄게. 그러니까 또 전화한다고 해요.
그 옆에 카드를 넣고 했어요. 지역 엄마가 코치를 하는 거야. 이번에는 저쪽 노란 종이지, 노란 거 줘, 파란 거 줘, 그리고 카드를 줘.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아마 조금 집문서까지 놓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놈 지역 엄마가 코치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생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기꾼을 자꾸 사귀면 사기꾼이 생겨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니까 뭘 팔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누구를 만나냐. 한 번 사람을 잘못 만나게, 저도 사업을 하기, 평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잘못 만나면 몇 학씩 날아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딱 만나면요, 와서 얘기 들으면, 절대 기다려서 오케이 안 해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해요. 제 돈 제일 많이 떼어먹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들고 상고들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삶으로 보여야죠. 이게요. 네. 그래서 조금 나가야겠네요. 격려의 말.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성적이 수음이 양카에서 양카 꼴찌에서 5등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종합평가는 뭐냐? 여기 보니까 분량이야, 분량. 요새 선생님이 이 분량이 없었다 아마 그 선생님 못 견딜 거예요. 분량이고, 그 다음에 저기 저자 끝에 보니까 하나 우가 있어요. 우는 뭐냐? 영양 상태가 우야.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걷어먹인 거예요. 목을 먹고 살았을 때.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났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그때는 요새가 달라서 영어 같은 걸 배울 수 없어요. 우리 형님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와갖고 저한테 알파벳을 가르쳐줬어요. 영어 첫 시간에 와갖고 영어 쓰라고 해서 나가 썼어요.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뒤로 도망갔어요. 왜? 초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저는 손바닥 맞고 벌 맞고 서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 오시니 내 머리를 보다듬고 어깨를 쓰다면서 잘 썼다. 이 말할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생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칭찬을 주는 거예요. 신발을 났어요. 신발을 벗고 집에 와서 열심히 영어 공부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영어는 1등이야. 전체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1학년 1학기 때 23등을 했어요. 1학년 2학기 때 전체에서 3등을 했어요. 2학년 2학기 때 몇 등이냐? 1등을 했어요. 놀라지 않은 것도 공부도 잘 나오세요. 금방 책 받으셨지? 이런 때 박수를 치셔야죠. 박수 치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장성태가 왜 죽었냐? 건성건성 박수 쳐서 죽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해요. 1학년 1학기 때 23등을 했고 2학년 1학기 때 1등을 했어요. 박수 치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겠다. 자, 볼까요? 이게 30초. 자, 무등생. 뭐 특대생, 돈도 하나도 안 내고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특대생이 뭐냐? 특대생 제3학년. 우전은 본학기간 품행이 방정하고 그 성적이 내가 봐도 이 품행이 다 방정하다.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본학기분 남미급 1체를 면제하고 자의 학점을 수여 단기 4,290년. 네? 이게 제가 58학번이야, 58학번. 알아요? 네? 그리고 이 고등학교 지금 없어졌어요. 이 학교에서 요새 스카이 대학 들어가면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고려대학교 들어가서 경제학과 올라가고 경제학 학사하고 인문학 명예 박사까지 받았어요. 무엇이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칭찬. 잘했다.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거예요. 말은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낭만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러분이 한번 경영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용기 100배하고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명이 되고 좌표가 되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다면은 한 번 비난하는 그 말에 좌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가 배수진을 치고 사는 우리 세대 보면은 저것들이 유약해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오늘의 이 청소년 우리 자녀들을 보고 칭찬할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훌륭한 모습을 그리면서 그대로 칭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대로 돼요. 말이 뭐가 된다고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도 마찬가지고 또 청소년을 보면은 칭찬, 격려의 말을 하고 세워주세요. 그것이 그 아이의 큰 힘이 되고 우리는 다 잊어버리지만은 평생을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이 오늘의 청소년을 축복하는 샘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옆에 무조건 떠나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아지네. 제가 아시아 선수 옆에 하는데 그 담벼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태도, 방식, 습관, 생각 모든 것에서 떠났어요. 오늘 이후에. 내가 일단 저는 지금 제가 만으로 84세지만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오늘 이후에 있어. 그런 설레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 메시지가 누구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죠. 여기 뭐 희동기 목사님, 김지호 감독, 민수 목사, 진짜 여기 김상민 목사님 전체 이슬람 목사님 한국 경제 영적인 거장이 다 오셨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좌절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연청 하나로 다가가고 또 그 감동, 그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지. 그냥 틀에대는 메시지 할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 하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서 모든 걸 떠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빨간 티 이거 입고 있잖아요. 제 나이에 이거 입고 다니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머리 컷을 꺾고 다니고. 왜? 내가 변신하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나이 들어서요 오래된 거 다 버려버렸어요. 옷도 나이 들어서 깨끗한 것들 입으시고 또 물건도 가장 좋은 거, 옷도 제일 좋은 거. 여자들 이렇게 입으면 옷이 없다고 그래요. 옷이 없다고. 늘 조금 입으면 불신한 거예요. 아무튼 생각을 떠나라. 아브라함 얘기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내 울타리 치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뱅뱅 돌면서. 자, 몸을 이렇게 생각했다. 조금 빨리 나갈게요. 자, 193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30년대? 40세가 안 됐어요. 40년 되어갖고 40세 때 기억했어요. 왜냐면 열 남은 두세 명 죽었어요. 네? 그래서 매년 반년씩 늘어나. 지금 어떻게 늘어나냐?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수명 막히기 없으니까. 몇 살? 100살.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살고 싶지 않아도 100살까지 살아요, 지금. 세상이 지금요. 우리 세계적으로, 슈퍼센테니아 11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지금 한 600명 돼요. 우리나라도 1년에 100세 넘는 사람이 몇천 명씩 나와요. 매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예방하고 성인병만 해보면 지금 90살, 100살은 다 가게끔 됐어요. 조금 있으면요, 120살까지 지세까지 돼야죠. 이제. 자, 이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축복의 장소가 축복일까, 재앙일까? 우리가 사는데 자연수명이 있어요. 있죠? 알겠죠? 자연수명? 예. 그런가 하면 건강수명이 있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년 정도 병골수명을 살아요. 그러니까 건강수명을 사는 것이 중요해. 그 다음에 행복수냐, 불안이냐. 그 다음에 역할 없이 사는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능, 인양량.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자들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제가 최근의 천책이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그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지막 잠을 살면서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내 사옥이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2개가 건물을 가진 독거 여인이야. 근데 그분이
쓰레기 같은 거, 폐기물 그런 걸 지어다가 계단 밑에서 살아요. 그 건물 2개만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는데 그래요. 근데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바보가, 나도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의 평균 연령 잔고가 몇 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 나누기 n분의 1로 해갖고 내가 과연 쓰고 있느냐. 돈은 쓰면은 자산이고 남기면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재산가로 살래? 유산가로 살래? 내 전에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들이 몇천억씩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정말 바보같이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썼어요.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 축구도 스포츠도 마지막 장. 아무리 전반전이 힘들었더라도 마지막 장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녹네. 이게 마지막 장 그런 걸 보여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세요. 이게 뭐냐면요. 독일과 한국이 2018년이죠. 월드컵에서 대결했어요. 독일은 그 전에 해 챔피언이야. 그리고 세계 월드컵 1등이야. 우리는 그때 점수가 뭐 한 4, 50점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후반전, 그것도 마지막 언제리 타임에 2대1으로 이게 손흥민이가 전부 가서 집어넣고 가고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장이 중요한 거. 그런데 보면은 여기 보세요. 그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독일이 74대 26.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슈팅 28대 12, 유효 슈팅 6대 5, 코너킥 9, 패스 수도 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도 한국이 2대 0으로 이겼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때 도박을 많이 걸었는데 자살자가 많이 나왔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도박을 많이 걸었는데 어느 나라? 틀려도 괜찮아요. 얘기해봐요. 어느 나라 같아요? 독일? 중국. 누구라 했어요? 중국이야, 중국. 도박을 제일 많이 거는 게 중국이에요. 독일 사람이 중국이 아니라 이 한국이 독일을 이기니까 중국 사람 그 도박을 크게 했다는 사람이 자살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겼었는데 결국 후반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월드컵 2002년 때 다 보시죠? 마지막 장에 다시 해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을 어떻게 사느냐. 아무리 전반전이 힘들고 되겠더라도 마지막 장이 좋으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장을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전과 후반전에 그게 달라요. 전반전에는 성공이 중요해요. 축소이 중요해요. 돈도 벌어야 해요. 진급도 해야 해요. 성장도 해야 해요. 집도 벌어야 해요. 자녀도 길러야 해요. 영수도 넓혀야 해요. 그런데 후반전 그렇게 살면요. 그건 바보 같은 삶이에요.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후반전은 뭐냐? 삶의 질, 행복, 가치,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느냐, 이타적인 삶. 그러니까 전반전은 사유가 중요한데 후반전은 공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반전을 이걸 전환을 해야지 후반전에도 전반전을 꼭같이 살고 있다? 그건 바보 같은 삶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아침 바보야 결혼 후반전이야 이거 이따 혹시 책을 몇 권 내가 기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후반전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고 장수시대 뭐라가 필요할까? 전 재산 남은 재산 한번 나눠봐라. 우리가 배우자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배우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가지. 예. 그러면 어쩌면 그거 한 가지도 생각 않고 우리가 일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건 하지 마라. 그래, 그 다음에 엔데 곧 끝이 좋으면 마지막이 좋다 그런 뜻인데 이게 책이에요. 이거 책 45시면 돼요. 네. 결국은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기세가 연봉을 높인다. 이것은 결혼 교과서 사내 모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두 번 읽고 합쳐지고 그래요. 이것은 대화, 남녀의 차이, 대화의 갈등의 해결 뭐 이런 것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녀들한테 갈등하면요 부모가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돼요. 이 책을 사주세요. 결혼 천년을 다 싸고 3년을 다 싸고 뜻이고요. 자, 결혼 생활에는 어려움이나 환란이 온다 안 온다? 크게. 배우자의 기준이나 성과를 바꿀 수 있다 없다? 크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도와 습관을 배려한다 아니라? 배려한다. 부부는 관습이나 생각이 똑같아야 한다 아니다? 부부사랑은 영원히 낭만의 열차 위만 달린다 아니라? 돈이나 좋은 여건이 행복을 보장한다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이나 기존품을 아껴야 한다 써야 한다? 자녀가 노후 부담이 된다 아니다? 자녀들한테 기대의 지수를 낮추세요. 노후 대책은 뭐냐? 끝까지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것이 노후 대책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정 돈이 없으면 금고 하나 넣고 통장을 한 20개 만들어. 20개 만들고 며느리 아들 올 때 통장을 만다 그러다가 아들 며느리 딱 오는 걸 보고 애들이 쳐다볼 때 학생을 넣고 사고 나요. 그렇지 않으면 천덕대가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녀한테 손 안 벌리는 것이 노후대책이야. 아셨죠? 아내 말씀에 토를 달면 된다 안 된다? 남자들 남편들 다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자, 크게 되자면요. 아내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기면 된다 안 된다? 설거지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 남자들 남편들 보내 가지고 가거든요. 이게 아니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 들으면 뭐예요? 뭔가 결심하고 가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이거 하나만 잘 결심해도 강의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내가 나이를 갖고는요. 아내가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도 토하지 말아요. 그냥 맞장구 쳐줘요. 그렇죠? 말로 이기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내가 90%를 잘했어요. 그러면 다 따져가지고 아내한테 남편이 90% 잘했다는 걸 다 인정을 받으면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참 실천해서 우리 남편은 똑똑해.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래 너 닮았다 이가 어떤 애 조사를 같은 애 어딜 것 같아요? 뒤에도 내가 90% 잘했대도 아내한테 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시집 한번 잡았지 정말 내 남편 훌륭해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말로 지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갖고 국민수도 올라갈 거 없어요. 더 떨어져요. 더 가라앉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나 청소를 해야 한다 아니다? 해야 한다. 성직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역할이나 꼭 과업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15년 전까지는 한강 넘어서 일을 내려가고 있는데 요새는 바꿨어요. 내 기력이 괜찮고 분별력이 힘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반응되라. 이게 과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술 줄이라. 잘난 체 자뻑하지 말고 말은 짧게 하고 왕년 얘기. 이런 데 와서 아까 보니까 뭐 다들 짧게 축소를 잘했더라고요. 이런 데 와서 축소를 길게 하면 그만 진상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왕년 얘기하지 말고 절대 마술충이고 나이에서는 절대 마술충이에요. 낄기 빠빠 낄자리 끼고 말자리 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참견 근본이에요. 갈자리 안 갈자리 구분이에요. 저도요 이 나이가 됐지만 오라는 데가 수도 없어요. 지금도 뭐 같이 하는데 뭐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한동안 이 사람을 한 20몇 개를 봤더니 내 아내가 나하고 안 살겠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 나이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걸 결제를 해요. 낄기 빠빠 정말. 자, 전생급다 관계 특혜라. 가정이나 친구가 있어야 한다. 아내가 왕이다. 아내 말씀에 토달지 말고 이기려 하지도 마라. 베풀고 써라. 지갑을 열어라. 돈도 재능도 아낌없이 사랑해라. 노후자금은 철저히 자부담해야 한다. 자녀한테 돈 안 벌린다. 솔직히도 살아라. 여러분 저거 보니까 전부 다 아름다우세요. 보니까. 자, 기대주지 낮춰라. 노력을 벌여라. 노시해진다. 노신과
욕심과 아직까지 집착을 버리라. 자, 어떻게 그냥 이건 조금 그냥 웃기는 얘기인데요. 모든 것들은 아름다워요. 여자들도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동물도 다르고. 그런데 결혼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네요. 이혼을 하면 우리가 수많은 상담을 하는데요. 이혼하게 되면은 폭력을 쓰거나 중독 걸릴 경우에는 우리가 이혼을 하고요. 평생 맞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여자들이 더 좋게 변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80, 90%가 참을 걸 하고 후회해요. 후회해요. 하나같이. 그래서 좋게 변하는 경우는 이렇게 여자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남자들 어떻게 되냐? 남자들 결혼 전에 다 아름다워요. 공동으로 아름다워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결혼하니까 이렇게 변해요. 가정이 파탄났다? 이혼은 어떻게 돼요? 이혼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어요. 이혼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맞아준 최고의 선물, 내 배우자 이상 없어요. 자, 마칠게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원래 1시간 해도 좀 아쉬울 텐데, 또 다음에 또 2탄, 3탄도 할 수 있고, 부부라는 것은요, 한정적인 은총이에요. 시계바늘, 긴 바늘, 작은 바늘, 하루도 몇 번씩 만났다 헤어졌다 하지만은 두 바늘 중에 하나가 고장나버리면 시계로서의 기능이 끝나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와서 한마디 말을 농축해서 사랑하는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한마디를 하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조사를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뭐 사랑해, 감사해, 나오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한마디 농축 전하는 부분이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예요. 이 미안해 하는 것은 만 가지가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잘 못해준 거 미안해. 무거운 짐 다 맡기고 하는 거 미안해. 어쩌다 나 만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마음 놓고 그 여행 한번 제대로 못 오고 먼저 가는 거 미안해. 상처 준 거 미안해. 만 가지 의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한정적인 문점이에요. 노래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을 때 크게, 있을 때 있을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마지막 장이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